순수 석유화학들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의 셧다운이 참 컸었다. 이렇게 대한민국 화학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화학기업이 합성하고 분해 기술이 뛰어나요. 지금 사이클은 지금 내려가는 저점 사이클이죠. 화학은 조금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화학업종은 지금은 이제는 보유를 하고 좀 기다리실 필요가 있어요. 왜? 케미칼 에너지 투자자문 차홍선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한 1년 만이죠? 1년 반? 예. 네. 그때 화학주 투자해야 될 때다. 그때 이제 강력하게 말씀하셨고, 예.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게 화학주를 살 때가 있고 팔아야 될 때가 있다. 예. 이 얘기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예. 일단 결론적으로 지금 화학주 어떻게 봐야 됩니까? 섹터. 화학이 보면은 크게 이제 세 가지 섹터가 있어요. 뭐냐면은 한 톤만 좀 높여주세요, 목소리. 목소리 좀 높일까요? 네. 예. 전통적으로 우리나라가 보면은 흔히들 보면은 이렇게 이런 플라스틱만 생산할 줄 알았어요. 네. 화학이라는 게.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은 보면은 이제 석유가스라는 섹터가 있고, 그러니까 석유라든지 가스라든지 이런 걸 정유하는 그런 섹터가 있고, 두 번째는 그거를 대체하고자 하는 이제 뭐 전기차라든지 뭐 수소 트럭이라든지 수소 발전이라든지 그다음에 배터리 소재 이런 것들이 있고, 그게 이제 용과 호랑이라 보시면 되고, 이제 용호 상박이 돼가지고 지금 막 싸우고 있는 그런 형국이잖아요. 네. 그다음에 거기에서 그 석유에서 원료를 만드는 납사를 가지고 만드는, 그게 이제 전통적으로 보면 이제 흔히들 그 말씀하신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순수 화학 업체들이거든요. 이게 이제 롯데케미칼. 그렇죠. 그 전통 석유화학인데. 네. 근데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뭐 특별하게 보면 이제 LG화학이 대부분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LG화학. 예. 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이제 화학업체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런 화학업종은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좀 좋게 봐야 될 때 아니냐. 왜냐니까 화학업종은 전체적으로 보면 언제 좋게 봐야 되냐면은 이제 실적이 예를 들면은 최악일 때 그때 잘 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실적이 최악인데 이제 그 아마 대표님께서 물어보신 뉘앙스는 그게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실적이 최악인데 계속 최악이면은 아직 시기상조다. 그렇죠. 우리 보통 그 싸다고 샀는데 지하실 밑에 땅굴 있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실적이 안 좋고 그로 인해서 주가는 많이 빠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매수 기회일 수도 있지만 이건 또 지나 보면은 이게 또 밑에 땅굴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저도 한 20한 이제 5년째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주식 시장이 보면 IQ가 200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심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저점이냐, 아니면은 다른 데 가서 다른 데 투자를 많이 해서 이익을 내고 여기로 와야 되는 시기가 언제냐, 지금이냐, 아니면은 조금 더 있는 시기냐. 그런데 이제 지금 보면은 제가 볼 때는 화학업종 전체적으로 보면 중국 변수라는 큰 변수가 하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제품 가격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돌아가기 시작하면은, 중국이 생산되기 시작하면 우리나라 화학업종들은 중국에 이렇게 원료를 공급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대표님께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뭐 샹하이 셧다운, 뭐 베이징 셧다운 이런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제대로 생산을 못했으니까 화학업체가 전반적으로 안 좋아졌다는 걸 느껴지잖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들 보면은 고유가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유가가 130불대까지 가면 이라니까. 그러니까 원재료는 올라오고 제품 가격은 떨어진 상황이었으니까 최악의 국면인데, 근데 두 개가 이제 더블 악재가 터졌는데 보시면은 제품 가격은 어떻게 지금 중국이 돌아가면은 올라갈 수 있겠다. 그렇죠. 그렇다면 네. 일단 우리 좀 나눠서 네. 화학과 정유 이 좀 두 가지로 좀 나눠보죠. 일단 화학 쪽.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일단 우리 쭉 가지고 있는 주식에 대한 고민을 얘기하다 보면은 너무나 손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 크다, 화학주 가운데. 그러다 보면 나오는 게 LG 화학도 있고요. 롯데케미칼도 있고, 그 다음에 금호석유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일단 뭐라 그럴까요? 이러한 주식들 왜 이렇게 주가가 빠졌던 것인지에 대한 이유를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고, 그러면 다시 상승하는 시점에 그 포인트는 뭐가 될 것인지. 제가 이제
자문사다 보니까 투자자문사를 제도권 투자자문사다 보니까 종목명 말하는 데가 참 조심스러워져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이건 뭐 투자하시라는 게 아니라 대표님께 자유롭게 언급하시고 화학업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네네. 예, 화학업종이 이제 원래 보면은 화학이라는 게 이제 석유에서 납사를 가져와서 납사에서 이제 분해를 해서 에틸렌이라든지 프로필렌이라든지 뭐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게 대부분 다 우리나라가 보면은 울산이라든지 여수라든지 그 대산이 그렇게 딱 분포가 돼 있습니다. 네. 산단의 형태로 돼 있으니까 그거 다 체인이 다 연결돼 있다는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아까 조금 전에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런 소위 말하는 그 순수 석유화학들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의 셧다운이 참 컸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전 세계적으로 말입니다. 이렇게 한 거야. 고유가 상황이었지 않느냐 그러는데 고유가 상황일 때 미국하고 서유럽은 사상 최대의 이익을 냈다 그러면 이해가 안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고유가는 말이 안 되는 거였어요. 고유가를 받아낼 수 있는 업황 환경이었어요. 환경이었는데 그 지구에 그 국가가 한 200개 되잖아요. 근데 199개는 다 풀렸는데 유일하게 한 개 안 풀린 나라 중국. 근데 우리나라 화학업종에 대부분 다 보면 매출을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50%는 대한민국에 팔려요. 내수. 네. 25%는 중국 외 국가에 팔려요. 그럼 나머지 25%가 어디 팔리냐면 중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중국에 가야 되는 25%가 그 앞에 있는 중국이 이렇게 가동을 안 한다. 그러니까 그거죠. 예를 들면은 흔히 중국이 전혀 가동을 안 한 건 아니고 폐쇄 회로를 돌렸다 그러거든요. 이 폐쇄 회로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다 이렇게 개방된 건 아닌데 공장에 있으면 돌아갈 수 있었거든요. 근데 폐쇄 회로를 돌리다 보니까 일부분 돌리다 보니까 이게 매출액에서 이렇게 매출액이 못 올라가는 형태, 가동률이 못 올라. 그 평균적으로 보면은 화학업종 전체적으로 평균 가동률이 5% 정상 상태에서 떨어지니까 5% 떨어지면 감가상비 부담, 고정비 부담이 큽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흔히들 보면 적자로도 들어가고 막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유달리 특징이 뭐냐면 고유가 상황이라서 안 좋았던 게 아니고 중국이 못 돌리면서 중국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고객이 쉬어버리니까 그렇죠. 중국이 서유럽도 가야 되고 중국이 미국도 가야 되는데 중국이 공장을 가동 안 하니까 우리가 가동률이 떨어지면서 그러니까 이익이 안 좋았다. 놀고 있는 중국 공장들이 이제 공장 가동이 정상화되고 셧다운 하지 않으면 네. 우리는 다시 물량이 정상적으로 판매될 것이니 실적은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렇죠. 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크게 이 석유화학 업종은 이제 우리가 사이클을 보고 투자해야 된다 말씀하셨었잖아요. 지난번 시간에도. 자, 지금의 사이클은 오르락 내리락 가운데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겁니까? 지금 사이클은 지금 내려가는 저점 사이클이죠. 최저점 아니면은 내려가고 최저점을 향해 내려가고 반등을 기다리는? 그렇죠. 거의 뭐 제가 볼 때는 그 우리가 뭐 코로나 터졌을 때 그때가 최저점이었거든요. 네네. 그 저점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이긴 한데 그 원래 보면은 이게 보면 정상 궤도를 하면은 이렇게 그걸 저점으로 발판해서 쭉 올라가야 되는 사이클입니다. 사이클인데 그러면은 다른 데 기업 있잖아요. 예를 들면 미국의 뭐 웨스트레이크라든지 다우케미칼이라든지 BASF 사이클은 쭉 올라가고 있는 사이클이었어요. 고유가라도. 그 괜찮다면 수요도 좋아지고 유동성이 좋아졌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만 유달리 올라가야 되는 사이클에 못 올라가고 일시적으로 푹 빠져 있는 사이클이다. 자, 지금 뭐 금호석유를 들고 있으신 분, 대한유화를 들고 있으신 분, 뭐 종목 말씀 못 하시니까 제가 할게요. LG화학을 들고 있으신 분 많이 있어요. 근데 다 빠졌어. 자, 이 가운데서 만약에 화학주의 반등이 일어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좋게 볼 수 있는 회사, 기업은 어느 쪽일까요? 제가 서두에 화학업종은 3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보면은 석유와 가스를 개발하는 석유 가스 개발 기업이 있어요. 이 정유기업도 포함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 상대 계정이 뭐냐면은 뭐 예를 들면은 뭐 전기차라든지 수소 발전이라든지 배터리라든지 배터리 소재 기업들이잖아요. 근데 지금까지는 뭐냐면은 석유 가스 기업이 올라가고 이거를 대체하겠다는 기업 자체가 같이 올라갔어요. 용호가 같이 올라갔어요. 신재생? 그렇죠. 신재생. 그러니까 같이 올라갔다. 신재생이 확 올라갔죠, 사실. 예.
그러니까 그 말씀은 그러니까 석유가스도 석유가스 같은 경우는 워렌 버핏이 투자한 기업들 예를 들면 정유사. 쉐보리라든지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이라든지 엑스모빌 많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를 대체하겠다고 드는 호랑이 기업들, 신재생 에너지 기업들이 올라갔죠. 지금 이제 그게 지금 고점을 형성하고 있잖아요. 신재생 쪽이 태양광이나 뭐 풍력이나 뭐가 됐든 배터리 소재, 그다음 배터리 기업들 대부분 다 밸류에이션 자체도 조금 이렇게 좀 많이 올라갔죠. 좀 평가를 받았다. 그런데 이게 석유와 가스하고 신재생이 올라갔다는 소리는 뭐냐면은 상대적으로 고유가였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BASF나 다우케미칼하고 틀리게 고유가 상황을 적절하게 전가를 못했다는 거예요. 중국 때문에. 그러면 세 번째 기업, 케미칼 기업을 사야죠. 용호 상박에 이제 용호 상박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형국이잖아요. 이제 케미칼 쪽이. 용호가 상박하면은 결국은 납사라든지 석유 가격이 조금씩 하향 안정화 빠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원재료도 빠지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 중국이 돌아가기 시작하면 제품가도 좋아지니까 그러니까 스프레드가 확대되니까 그런 케미칼 3그룹에 사야죠. 케미칼 쪽이 좋을 것이다. 그 케미칼 쪽에 들어가는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입니까?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기업들이 대부분 다 포함. LG화학 들어가고 금호 석유 들어가고 그다음에 롯데케미칼 들어가고 이런 체인이 식으로 많습니다. 예, 200개 기업 중에서 대부분 한 150개 기업은 다 화학 쪽 업종이 돼 있고. 예. 그러니까 케미칼 그러니까 그 석유 우리가 그 투자하신 분들 화학주 투자하신 분들이 이렇게 좀 기업 정보 보면서 케미칼 쪽에 투자되고 있는 기업들. 네.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보면 LG화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LG화학이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이제 그러니까 원래 물적 분할돼 버렸으니까. 그렇죠. LG화학 거기 뭐 2차 전지 소재와 관련해서도 나오긴 하지만 자, 중요한 이슈인데 대한민국 화학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화학기업이 합성하고 분해 기술이 뛰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 거리를 보면 전기차의 배터리 소재, 태양광 소재, 풍력 소재 이런 기업들이 이제 수소 쪽 그 소재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대부분 다 어디가 담당하냐면 대한민국 화학기업들이 담당을. 네. 그러다 보니까 화학기업들이 돈을 지금 현재 화학업종에서 예를 들면 지금은 돈을 좀 못 벌고 있지만 계속 잘 벌어왔잖아요. 그럼 그 캐시카우를 바탕으로 성장 산업에 다 뛰어든 거예요. 그렇게 1호 기업이 어디냐면 그게 LG화학이었던 거예요. 그 화학주를 들고 있으신 분들 가운데서 그냥 다들 다 같이 맞은 거니까 그냥 지금 가지고 있는 주식을 들고 있으면 됩니까? 아니면 그래도 가지고 있는 우리 종목 갈아타기라고 보통 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또 확 튈 만한 케미칼 쪽의 주식으로 회사로 갈아타는 게 나을까요? 지금 그 일어나고 있는 형태를 보면은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뭐냐면은 말씀하신 대로 그 아직까지 석유와 가스가 지금 현재 그것도 배럴당 85달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고유가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고유가 상황이고 미국하고 서유럽의 정책이 보면은 석유와 가스를 대체하는 쪽으로 많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모멘텀, 그러니까 뭐 그 예를 들면은 무게 중심은 신재생 에너지에 많이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 이미 올라간 기업은 밸류에이션이 조금 높지 않습니까? 조금 부담스럽고 매출액이 올라와야 되는 그런 점이 있으니까 어떤 형태의 기업을 고르냐면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중간 형태의 기업을 고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A, B, C라면은 C가 완전 순수 화학업체라면은 그러니까 화학기업 중에서도 예를 들면은 뭐 배터리 소재라든지 수소라든지 이런 데 진출하는 기업 있지 않습니까? 현재 돈을 잘 벌고 그런데 지금 화학기업들도 고유가 상황이라고 해서 다 돈을 못 버는 게 아닙니다. 이익이 잘 나오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전가를 하는, 그러니까 공급에서 문제 없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 중에서 이제 소재 쪽에 붙어버리면, 예를 들면 성장석에 붙으면 이 체리 피킹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 중심으로 계속 움직이는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큰 그림 보면은 화학 쪽은 지금은 이제는 보유를 하고 좀 기다리실 필요가 있어요. 왜 10월 16일이면 금방 아닙니까? 우리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이런 그 뭐 SK 이노베이션 이런 SK 이노베이션이 아니죠.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전문 2차 전지와 관련한 업체 배터리 업체들을 A 그룹이라고 치고 B 그룹은 LG 화학 같은 거기에다 2차 전지 소재를 그러니까 관련된 어떤 업종들을 같이 하는 업체들. 그렇죠. 요거를 이제 B 그룹이라고 보고 좋습니다. SK 이노베이션도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거고. 전통적으로 LG화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C 그룹은 전통화학, 뭐 금호석유가 됐든, 뭐 롯데케미칼이 됐든, 뭐 이런 식의 기업들을 C 그룹으로 보는데 지금 A 그룹은 이미 많이 올랐고 B 그룹은 지금 슬슬 움직이고 있고 이제 C 그룹은 당 10월 16일 중국의 전당대회 이후, 당대회 이후에
그 다음부터 이제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보신다는 건가요? 근데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은 A 그룹이 있지 않습니까? A 그룹 흔히들 보면은 이제 뭐 그 배터리 소재라든지 이미 좀 많이 올라간 기업이 어떻게 되고 이런 거 봅니다. 미국이나 서유럽의 정책은 석유와 가스를 예를 들면 단적으로 표현하면 석유와 가스를 완전히 대체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석유 시장이 얼마냐면은 매출액 기준으로 3천조 원 시장입니다. 그러면 시가총액으로 보면 한 6천조 원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A그룹이라고 해서 이렇게 우리 흔히들 보면 예를 들면 테슬라에 대해서 흔히들 보면 좋은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당분간은 뭐 쉬어갈 수는 있으나 길게 보면은 좋은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A그룹도 배터리 소재 기업들도 제가 볼 때는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높은 건 아닌데 좀 일시적으로 좀 올라오다 보니까 이게 약간 좀 이렇게 쉬어다 가서 중장기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일 것이다 보고 있고.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우리 흔히들 보면 LG화학부터 필두로 해서 대기업 화학기업들이 대부분 다 이 모빌리티 쪽 이런 데 이렇게 배터리 소재라든지 수소 이런 데 전력 투구를 하고 있어요. 이게 가는 길이다 보고 있고. 우리나라는 미국하고 서유럽하고 많이 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흔히들 보면 미국과 서유럽은 그게 완성 쪽으로 많이 드라이브를 걸고 우리는 소재 쪽으로 드라이브를 거는데 한국 화학기업들한테는 정말 좋은 기회가 왔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동의 산유국이 될 수 있는 우리는 그런 기회가 이런 배터리, 수소, 이런 태양광, 풍력 이런 데 온 거죠. 지금 우리가 투자의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이 그룹에, 그러니까 B 그룹에 속하는 주식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때인가요? 아니면 이미 좀 가격이 좀 올랐으니 좀 C 그룹, 전통 화학주들의 슬슬 준비를 하는 게 더 유리한 시점인가요? 제가 볼 때는 좀 느긋하신 분이면 그냥 C에 넣어 놓으시고 기다리시는 것도 괜찮은데, 근데 이게 장 자체가 이게 포커스 되면서 선택과 집중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움직이고 있는 거는 B그룹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B그룹. 네. 신재생 에너지와 뭔가 연계가 돼 있는 화학 회사들. 그렇죠. 돈을 잘 벌고 있는 회사들. 일단은 뭐 지금 화학자 들고 계신 분들 뭐 손실이 뭐 30%, 뭐 40%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꽤 되는데 지금은 절대 손절할 때는 아니다. 화학기업은 변동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화학을 가지고 이렇게 변동성 낮은 걸 하면은 화학은 안 하시는 게 나아요. 화학은 오를 때는 무서운 속도로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는 뭐 200%씩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200% 훨씬 많이 올라가죠. 제가 뭐 작게 말해서 그런 거지 훨씬 많이 올라가니까 밑에 단에서, 그러니까 화학은 조금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승부해야 되는 건 1그룹, 그러니까 A그룹, B그룹, C그룹 가운데서 어디?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는 B에 무게 중심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B가 무게고 이제 곧 C그룹. 예. C그룹도 오를 때는 확 오를 것이니까 기다리자. 그렇죠. 근데 말씀드린 대로 제품가는 이미 올라가기 시작했다. 그러면 이 화학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럼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버틴단 말이에요. 예. 매도는 언제 해야 됩니까? 제가 볼 때는 저는 금리 예상을 어떻게 하냐면은 지금 유가가 저는 조금씩 계속 내려갈 거라 봐요. 그러니까 유가가 내려갈 거라 보고 가스 가격도 내려갈 거라 보거든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자체가 꺾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이 꺾일 겁니다. 그러면 고금리, 그러니까 올라가겠죠. 금리가 올라갔다가 어느 정도 피크를 치고 내려갈 거 아닙니까? 그죠? 쭉 내려가는데, 그러니까 고금리에서 저금리로 내려갈 때 화학은 사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돌아가다 보면은 작년에 보면은 그때 금리 올라간다는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가 우리는 중국 연동을 많이 하니까 그때 파셔야 되는 시기죠. 그러면은 이렇게 쭉 매수 타이밍이었다가 이제 틀고 다시. 그러면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우리가 사실 이 금리 인상이 멈춰지는 시점, 오히려 금리 인하는 시점이 우리 주식시장에는 확 엄청난 호재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걸 내년 상반기, 중반기 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 사실은 그때 화학주는 매도해야 되는 타이밍이군요. 아니죠. 화학주는 좀 더 선반영하니까 조금 더 빨리 반영됐고. 그러니까 고금리에서 저금리로 내려갈 때 화학이 좋습니다. 오히려. 네. 고금리에서 저금리로 내려갈 때 경기 부양을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그렇죠. 보통 PER 몇 배 정도 되면은 우리가 매도의 시그널로 봐도 되는 시점으로 봐야 될까요? 그때가 이제 실적 좋을 때니까. 그렇죠. 실적 대표님 말씀처럼. 저포에 팔자 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거기서 이제 그게 실적의 피크니까 대부분 다 뭐 4, 5 이럴 때 걸리죠. 4, 5, 3, 4, 5, 4, 5 정도면은 매도해야 될 시점이다. 그런 PER이. 그렇죠. 지금 이 정유주들도 이 유가의 변동성에 맞춰서 급등하거나 급락하잖아요. 지금 이제 유가는 좀 더 빠진다고 보면은 정유주는 어떻게
매도해야 될 땅인가요? 뭐 정지 말고 제가 석유주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석유주하고 정유주하고 무슨 차이가 있죠? 석유는 석유 개발하라는 주식이고 정유는 휘발유와 경유를 만드는데 S-오일 같은 게 이제 우리 보통 정유주죠. 네. 근데 이제 석유주라 하면 엑스모빌, 옥시덴탈 엑스모빌. 페트로리움 이렇게 워렌 버핏이 좋아했던 주식이 외국 주식으로 해야 이렇게 편하게 말씀하실 수 있으니까. 좀 낫죠. 그게 보면은 이제 그런데 그 저하고 뷰가 틀리는 게 워렌 버핏 그분은 네. 더 사셨어요, 그죠? 옥시덴탈 그쵸. 페트로리움 샀다, 그죠?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이게 유가가 일정 정도 피크 친 거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더 이상 뭐 이렇게 아마 석유주는 별로 재미없다. 지금 한국의 정유주들에 대해서 들고 있으신 분들 좀 요새 좀 많이 빠졌잖아요.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투자의 관점에서? 저 같은 경우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좋은 거 말씀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아니 안 좋은 것도 이렇게 왜냐면 시장에는 다 양쪽이 다 있으니까. 그냥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석유주로 가름을 하면 그냥 엑스모빌이나 쉐브론 같은 경우는 여기 더 올라가기 힘들 텐데 그렇게 하고 저는 이제 오히려 화학주에 그걸 받아서 납사를 받아서 만드는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화학주 쪽에 오히려 근데 정유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대부분 다 화학을 많이 해요. 다 같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유라고 보시면 안 돼요.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순수한 정유 주식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그쪽을 화학에 다 포진을 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화학주가 좋아지면 정유주도 같이 그렇죠. 갈 수밖에 없는 거다. 돈 버는 분야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가장 그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게 유럽의 겨울나기, 러시아의 그 에너지 그 공급 축소로 인해서 이게 어떤 큰 이슈를 겨울로 갈수록 더 만드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고 독일 같은 경우 뭐 80% 이상 준비했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문제 없는 것처럼 얘기한단 말이죠. 어떻게 보세요? 이것이 또 에너지주, 이 화학주나 석유주의 또 뭔가 정유주의 이슈가 될 것 같아서. 그러죠. 맞습니다. 그게 만약에 이렇게 시장에서 많이 우려하는 쪽으로 상방향으로 튀기 시작하면은 원가 부담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어요. 제가 서유럽이에요. 이렇게 대표님이 러시아입니다. 근데 이제 제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천연가스 발전을 대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천연가스 발전을 대체 한 1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신재생 에너지가 제일 높아요, 유럽은.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원자력 이렇게 석탄순으로 쭉 내려가는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서유럽이 제재를 한다고 말은 많이 하는데 제재를 세게 들어갈 수가 많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러시아도 제재하면은 우리 노드스트림 뭐고 가스 밸브 잠궈버린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도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 매출액이 미국 그러니까 러시아 GDP의 65%를 차지하는데 그거를 그러니까 쌍방간에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별 이슈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서로가. 자, 우리 대표님 그 화학주로 고생하시는 분들 혹은 화학주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께 한 말씀 마지막으로 좀 해주시죠. 뭐 고생 많이 하시고 계실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한 개만 유심히 보여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중국이 언제 돌아가느냐. 첫 번째. 두 번째는 유가가 좀 더 내려갈 여지가 있느냐. 제일 중요한 거는 중국입니다. 중국이 돌아가면은 분위기는 반전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유가도 내려가는 거는 화학 쪽에 좋은 건가요? 유가 내려가는 건 좋은 겁니다. 네. 지금 전쟁 프리미엄이 빠지는 거니까. 요 질문 하나 좀 마가렛님이 하셨는데 이게 관련됐는지 모르겠어요. 정부의 수소 산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게 그러니까 수소 에너지 쪽이 그러니까 빠르게 지금 일이 돌아가고 작동하고 있는 건지. 작동하고 있습니다. 수소 정책은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고요. 우리는 수소, 태양광, 풍력, 전기차 이게 우리 아마 큰 강국으로 만들 겁니다. 석유와 가스를 대체하는 거니까요. 맞아. 이렇게 케미칼 에너지니까 저는 지금 석유화학, 정유 쪽만 생각했는데 아니요. 신재생 쪽도 투자하시겠군요. 다 합니다. 그 분야 광고에 다 연결돼 있으니까. 그렇죠. 에너지니까. 예, 에너지니까. 좋게 보신다. 좋게 봅니다. 수소주들도 지금 사모할 때다? 그렇죠. 예를 들면은, 그 수소주는 테슬라 형태를 보인다 보면 됩니다. 테슬라, 블룸에너지라든지 플러그 파워 형태를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 개인적으로 말씀을 나누고 제가 이렇게 메모를 해가지고 혼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아마 시원하게, 그쵸? 우리 대표님이 가지고 있는 인사이트가 확 나올 텐데. 송구스럽습니다. 네. 반성하세요.
아, 죄송합니다. 그 한번 끝나고 네. 저 팁 하나만 멋진 거 하나 주세요. 그럼 제가 나중에 자연스럽게 우리 가족분들께 싹 풀겠습니다. 네, 아침 방송에서. 네, 오늘 이렇게 수고해주신 케미칼 에너지 투자자문 차홍선 대표님, 일단은 산업의 흐름을 이해해 줄 수 있게 해주셔서 오늘 상당히 도움이 됐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